영, 영, 어떤가요? 이 챗GPT로 알아본 인도에서는 자신의 명상을 연구하는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VIPAS ANARCHLNSTITUDE 웹사이트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00%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에 상사가 갑자기 불러서 나도 뭐뭐 좀 조사해 보라고 했을 때 당혹감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노력, 회사 문서도 자꾸 지인에게 물어보고 팀원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등등. 그런데 챗 GPT를 활용하면 이런 지지부진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이 당신이 만약에 학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학 리포트나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챗GPT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챗GPT가 말한 답변이 100% 정답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챗GPT는 우리의 질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지 직접 생각을 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자료가 맞는지 숫자가 명확한지 2번에서 3번 정도 체크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무언가를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답해주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영역의 문제라도 깊게 숨겨진 문서를 찾아주니 이보다 좋은 녀석이 어디 있는가요? 여기까지 보았다면 당장 여러분 업무에 챗GPT를 활용해 보십시오. 굳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5가지의 목표 중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활용해 봅시다. 절대로 이것저것 하다가 재미만 얻지 말고 이 시대적인 흐름인 GENERATIVEAI와 커뮤니케이션인 프롬프팅을 하는 법을 남들보다 먼저 선정해서 앞서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로 챗GPT를 일상적 업무 적용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챗GPT를 100% 활용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챗GPT를 100% 활용하기로 했으니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예시를 들어 같이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문자로 번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어 처리, NLP 및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 이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익숙함. 세 번째로 사용법에 대한 지식. 네 번째로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능력. 다섯 번째로 정보 필터링 능력.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창의력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챗 GPT가 잘 알고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챗 GPT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6가지를 당장 준비해야 할까요? 필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 앞으로 차차 준비할 것을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필자가 생각하는 것 당장은 일주일 시간 중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외에 짧은 일주일, 1년,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며 익혀야 할 자질이나 학습성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나누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준비한 것 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 순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겁니다.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한 필요 역량입니다. AI 개발자나 IT 서비스 직군이 아닌 이상 이 첫 번째인 자연어 처리, NLP 및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익숙함은 평소에 틈틈이 공부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창의력 사고는 공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한다든가 미술관 관람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등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와 생산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위 세 가지는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당장 준비 가능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3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설명하면 직장과 학교에서 얻은 나만의 매뉴얼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어떤 단계로 문제를 해결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1년에서 3년차 정도 되면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업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연차가 더 쌓였다면 이 프로세스는 더욱 확실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일했더라든가 부장님 혹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맡기거나 보고했더라 하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챗 GPT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업무 적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인 A씨는 R&D 사업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평소라면 단연간의 업무 경험으로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정보 접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기존 국내 R&D 사업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장 정의에서부터 핵심 고객이라든가 마케팅 및 영업 전략, 사업화 경쟁력 등을 챗 GPT로 더 접근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가요? 만약 A씨가 업무 프로세스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가 전혀 업무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몰랐다면 챗 GPT가 있었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할지 골머리를 앓다가 밤새 야근을 했을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예시를 TECHUALITYPEDIA에서 출서해 보면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단계인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능력입니다. 처음에 챗 GPT를 접한 일반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왜 질문은 원어로 하면 영어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글로 질문해도 챗 GPT는 썰절까지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말해줍니다. 챗 GPT를 한 번이라도 다시 이용하겠다면 한글로 질문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답변의 퀄리티가 영어와 비교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명확하고 간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라는 말인가 하고 영어 학습은 한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번역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써봤을 때 번역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기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예시로 저는 번역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번역기로 세 가지를 직접 사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특출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번거로운 것이 싫은 우리들은 타버그를 먼저 사용해 봅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구글에 들어서 번역을 한다든가 DeepL까지 사용해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세 종류의 번역기에 대한 기능과 특징들에 대해서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